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둘째 날입니다. 래플스 호텔이랑 롱바는 1분 40초, 차임스랑 뉴빈 시푸드 칠리 크랩은 4분이고 머레이 항공원은 8분 10초고요. 그리고 미슐랭 원스타 레이가든은 9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첫날 도착이 새벽 5시였고 밤까지 움직여서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호텔에서 뒹굴거리면서 조금 놀았습니다. 오전에 수영장도 간단히 들렀어요. 제가 숙박한 페어몬트랑 옆에 있는 스위스 호텔은 수영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호텔에 숙박을 하던지 여기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장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아침에 간단히 돌아보면서 구경을 했어요. 온도도 적당하고 쉬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요즘은 싱가포르이 약간 더울 수도 있겠네요. 이때만 해도 약간 더운 날씨였는데 싱가포르는 뭐 언제 가든 항상 더운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큰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왕복 수영을 안 하고 원 따라서 이제 물고기처럼 돌면서 수영도 가능하겠네요. 약간 독특해서 좋았습니다. 적당히 넓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수영장이랑 호텔에서 뒹굴거리다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레자미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레자미가 밥값만 따지면 제가 제일 비싸게 먹었던 곳이에요. 그 1인분 시그니처 코스가 585달러니까 서비스 차지랑 텍스랑 환율하면 71만원 정도네요. 술값 포함하면 이날이 100만원 약간 더 나왔었어요. 이날 일행이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랑 점심 먹겠다고 한 날이라 저 혼자 혼밥을 하고 왔는데요. 약간은 쓸쓸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쓸쓸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싶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라 이런저런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씩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다시 호텔에 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페어몬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래플스 호텔로 놀러 갔어요. 래플스 호텔이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호텔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숙박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숙박을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로 잡으면서 래플스에서까지 숙박을 하기에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래플스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가 숙박을 안 하더라도 구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 정원이나 주변도 예뻐서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구경을 왔습니다. 위치는 페어몬트 호텔이랑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길만 건너면 있네요. 외벽도 하얗고 안쪽은 나무들도 많아서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도 들어가서 여러 장 찍었어요. 이 여러 장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래플스 호텔 롱바도 유명합니다. 칵테일인 싱가포르 슬링을 처음 만든 바라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관광지 같은 칵테일 바예요. 여기 오픈 시간이 5시였나 그랬었는데 저도 줄 서서 들어갔어요. 관광지화가 돼서 그런지 캐주얼하게 오시거나 배낭을 메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편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줄 서서 롱바에 들어갔습니다.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위쪽으로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카운터 쪽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살짝 밝은 편이에요. 이때가 5시라 외부도 밝아서 내부까지 더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더 어두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에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저는 일찍 왔어요. 밤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기다리기는 좀 싫고 술 파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밤에는 다른 데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땅콩을 기본 안주로 주시는데요. 땅콩을 까먹고 껍데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2층까지 바닥에 땅콩 껍데기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천장에 있는 부채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거 보면 집에도 설치를 하고 싶어집니다. 칵테일 메뉴판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고 요 영상만 남아있네요. 싱가포르 슬링 칵테일 가격은 32달러입니다. 3만원 같지만 서비스 차지랑 텍스랑 환율을 하면 39,000원 정도 나오네요. 저는 싱가포르 슬링을 마셨고 그리고 일행은 깔루아 밀크를 주문했어요. 이게 싱가포르 슬링입니다. 진 베이스에 이런저런 리퀴드를 섞고 그 위에 파인애플이랑 체리를 꼽아뒀어요. 다른 테이블들도 보면 거의 싱가포르 슬링 한 잔씩은 마시더라고요. 느낌이 그런 거죠. 여기 왔으면 먹어야 할 것 같은 칵테일이긴 합니다. 몰디브 가면 모히토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랑 비슷해요. 일행은 깔루아 밀크, 깔루아랑 우유랑 섞어서 만드는 칵테일인데요. 이게 만들기도 편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도 좋은 칵테일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칵테일을 적당히 마시고 옆에 있는 차임스라고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차임스는 래플스 호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같이 들리기도 좋은데요. 뭔가 꼭 들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온 김에 들러서 밥 먹으면은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는 호커센터나 그 사태거리 같은 곳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일반적으로 야장이라 에어컨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는 차임스나
홈플레이스나 몰 같은 곳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업장에 따라서는 외부 야장이 있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이 지점도 야장인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원래는 파스타를 먹을까 하다가 기왕 온 김에 이제 칠리 크랩이랑 더 먹고 가자 싶어서 뉴빈 시푸드 차임스에 갔습니다. 평이 좋은 곳으로 고른 건데요. 전보 시푸드보다 뭔가 현지인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여기 칠리 크랩은 기본 단위가 약간 더 저렴합니다. 300g에서 400g 정도 되는 칠리 크랩 한 마리가 54달러네요. 그리고 2+1이라고 해서 두 마리를 주문하면 한 마리를 더 주는 옵션이 있었어요. 저는 2+1을 하고 두 마리는 칠리 그리고 한 마리는 페퍼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페퍼 크랩이 나왔습니다. 얘가 300에서 400g짜리 애들이에요. 전보에서 먹었던 거는 1.1kg짜리였고요. 이게 먹어보니까 작은 애들이 아무래도 먹기가 좀 더 불편합니다. 맛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큰 게 좀 더 먹기가 편하긴 하죠. 페퍼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이게 후추 때문에 묘하게 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스타일상 소스가 약간 덜 묻어서 그런 건가 머드크랩 살맛은 칠리보다는 페퍼가 약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칠리 소스가 제일 유명하겠지만 페퍼로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2+1식으로 주문을 할 때 소스를 2개만 고를 수가 있어서 저는 칠리 2개랑 페퍼 1개를 주문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고르려면 칠리를 고를 것 같은데 페퍼도 먹어보면 얘들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칠리크랩 소스가 미끄러워서 도구가 있어도 이게 부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개 등딱지나 집게살만 봐도 작아 보이네요. 이 정도 사이즈의 머드크랩을 먹어본 거는 저는 여기가 처음인데요. 확실히 작아서 먹기가 불편하긴 했어요. 역시 개는 좀 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스는 맛있게 먹었어요. 같이 먹으려고 미니 버니랑 볶음밥도 주문했어요. 볶음밥은 전보 시푸드가 좀 더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 가격은 약간 더 저렴한 편이었는데 엄청 파격적으로 저렴한 거는 또 아니었어요. 대신 비슷한 가격에 그 칠리랑 페퍼를 같이 먹어볼 수 있다는 거는 장점입니다. 전복 시푸드 같은 경우는 소스 한 종류당 14만 원 정도는 써야 돼서 둘이 가서 이제 소스 두 종류를 주문하려고 하면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게는 적당히 맛보고 소스가 어떤가를 보고 싶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칠리 크랩은 깔끔하게 먹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차임스를 약간 더 구경을 했어요. 저렇게 나무한테 네온도 좀 감아두고 낮보다는 여기도 밤이 좀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 아래 식당에서는 라이브 연주도 하네요. 돌아다니면서 노래 듣고 있으니까 약간 여행 온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마리나베이 샌즈랑 물 뱉는 사자를 구경하러 마리나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래플스 호텔이나 차임스에서 마리나만까지는 많이 멀지는 않아요. 지도로 보면은 요 정도라 그냥 걸어갈 만합니다. 싱가포르이 기본적으로는 좀 더워서 낮보다는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치안도 좋은 동네라 그렇게 걱정도 안 되기도 하고요. 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몰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몰도 좀 둘러보다가 참이슬이 있는 한식당이 있어서 약간 찍어봤습니다. 한국인분이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광고하시는 참이슬 입간판도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가격은 역시 외국의 한식 가격이구나 싶은 가격이에요. 순두부찌개가 2만 원 정도고 다른 음식들도 비슷합니다. 짜장면이 있네요. 아마 저거는 한국식 중식의 짜장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소주도 한 병에 대충 2만 원. 국내에서는 저게 참 저렴한 술인데 적어도 딴 나라 왔을 때는 주세랑 관세 같은 게 추가로 붙어서 그런지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적당히 구경하다가 커피빈이 있길래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이게 제가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커피를 사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 타이밍에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요. 그때 그냥 옆에 커피빈이 있었어요. 이제 커피를 들고 마리나 만에 갔습니다. 여기가 낮에도 볼만하지만 불빛이 있어서 그런지 밤에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물 뱉는 사자상, 물을 열심히 뱉고 있습니다. 저 사자가 싱가포르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위에는 사자고 아래는 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머라이언이라고 하는데 라이언이랑 머메이드를 합성한 말이래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머라이언은 머라이언 공원에 있어요. 이 머라이언이 있어서 머라이언 공원인 것 같은데 위치는 요 정도입니다. 여기는 호텔이 아래에 있으나 위쪽에 있으나 오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물고기 사자상을 적당히 보다가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하는 물쇼나 레이저쇼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저쇼는 8시랑 9시였나? 그 하루 2번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예전에 봤던 거랑은 약간 달랐어요. 이날만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예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봤었던 게 좀 더 좋았습니다. 요즘 거는 이런 식이었고요. 예전에 봤었던 거는 이런 식이었어요. 좀 더 레이저가 선명하고 열심히 쏘던데 보는 게 엄청 재밌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볼만합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물 구경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이제 적당히 구경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아래 지하도로 같은 곳을 통해서 왔었는데요. 여기는 춤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곳들이 적당히 시원하면서 음악도 잘 울려서 춤 연습하기에는 좋아 보이네요. 저는 춤 연습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춰서 그런지 이렇게 춤 잘 추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싱가포르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도 별게 없어서 그냥 같이 붙여서 만들었어요. 음식점에서 하는 수다를 약간 줄이니까 조금은 더 브이로그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행 와서 음식 이야기를 안 하기에는 할 말이 저도 별로 없어서 적당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갔었던 음식점은 레이가든이라고 싱가포르 중식당이고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도 맛있어서 추천해요. 여기가 한국식 중식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중국과 비슷한 스타일의 중식입니다. 그래서 취향이 갈리죠. 만약에 향 같은 걸 싫어하시는 분이랑 같이 오시려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오게 됐다면은 딤섬들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딤섬은 그래도 국내랑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맛은 여기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레이가든은 레플스 호텔 맞은편에 있습니다. 페어몬트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레플스 호텔에서 숙박을 했으면 좀 더 편하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레플스 호텔은 비싸니까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적당히 공유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레플스 호텔은 지금 봐도 1박이 비싸네요. 이게 싱가포르 숙박이 이 정도까지 비쌀 일은 아니었는데 환율도 쉽지 않아지면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면은 일본이 놀러 가기에는 적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국내보다 더 환율이 그래서 100엔이 요즘에는 이제 900원 초반 정도죠. 거리도 가깝고요. 일본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가든에 도착했습니다. 2층에서 먹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뭔가 흑백 사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룸도 많아 보이고 생각보다 규모가 큰 중식당이었어요. 이거는 테이블 기본 세팅, 테이블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여기 거는 다 찍어오긴 했는데요. 한 18장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딤섬류들 위주로 먹으면 가격대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고요. 해산물들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은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여기도 살아있는 각각류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건해삼이나 건전복 같은 경우도 가격은 좀 나가고요. 건해삼이나 건전복은 원래 비싼 애들이긴 하죠. 저는 간단한 샤오롱바오랑 창퐁 같은 딤섬류들을 몇 개 주문했어요. 그리고 생선국이랑 크리스피 오리 그리고 크리스피 돼지 그리고 전복 한 마리랑 해삼을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 베이스 딤섬 중 한 종류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속이랑 소스가 살짝 단맛이랑 매운맛이 둘 다 있어서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서 여기는 잘 왔다 싶었습니다. 물만두 스타일인데 간도 좋고 맛도 좋은 애들이었어요. 이거는 불바리가 들어간 생선탕입니다. 국내에서는 엄청 비싼 애들인데요. 불바리 뼈랑 이런저런 애들을 끓여서 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나중에 국물만 가져다 주세요. 그 생선국처럼 걸쭉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뭔가 맛이 깊으면서도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술 마시면서 마셨으면 해장이 거의 바로 될 것 같은 맛이라 맛있게 마셨습니다. 리필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들을 끓인 건더기 같은 것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얘들은 국물로 맛이 다 빠진 느낌이라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피 포크,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 베이징 덕에서도 먹었던 건데요. 얘네들이 위쪽 껍데기 부분이 상당히 바삭합니다. 그러면서 아래 고기랑 지방 쪽은 따뜻하면서 촉촉하고요. 기본적으로 간은 약간 있는 편이라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요. 겨자만 살짝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고기를 윗부분만 썼네요. 그래서 고기 대비 껍데기도 양도 좀 있어서 밸런스도 좋고 온도도 괜찮아서 이거는 잘 먹었습니다. 국내 중식당에서는 잘 없는 애들이라 저도 해외에서 먹을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요 음식이 나왔던 곳은 신라호텔 파크뷰였어요. 이게 뷔페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미안하긴 하네요. 거기는 뷔페라 한 판을 만들고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껍데기는 묘해지고 고기는 수분이 나가면서 질겨지고 하는데 뷔페라 그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뷔페가 아닌 국내 음식점에서 그냥 그렇게 먹었던 곳은 너무 곤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국내 음식점이니까 좀 그렇긴 하고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레이가든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크리스피 덕. 이게 베이징 덕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베이징 덕은 껍데기를 좀 두껍게 있는 애들이랑 가슴살이 메인이고요. 이것도 껍데기랑 살이 메인이긴 한데 껍데기를 좀 더 바삭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갈비나 다리 같은 곳이 그냥 뼈채로 깔끔하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이징 덕이랑 요 크리스피 덕에 사용하는 오리 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크리스피 덕도 은근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크리스피 덕 쪽이 양 조절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베이징 덕은 보통 한 마리나 반 마리를 주문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 트레저에서도 한 마리를 주문했었고요. 그런데 크리스피 덕은 1인분이나 2인분 뭐 이런 식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조금만 맛볼 수도 있습니다.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저 소스가 베이징 덕이 생각나는 그 단맛 간
강하게 나는 그 소스는 아니고요. 약간 더 짠맛이 강한 소스인데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껍데기도 크리스피해 보이네요. 뼈 붙어있는 곳에 껍데기 뜯어먹는 재미도 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샤오롱바오. 레이가든이 딤섬 종류들도 맛있어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샤오롱바오는 저렇게 3개 나왔는데 그 딤섬들이 종류에 따라서 7달러에서 10달러 정도 하니까 대충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중식당의 요리들은 원래 가격이 좀 있어서 점심에는 저런 걸로만 한 10개 정도 시켜서 나눠 먹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딤섬 같은 경우는 중식당에 따라서는 저녁에 주문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해외 중식당 가실 때는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딤섬 중에 하나라 이것도 보통 하나 정도는 주문하는 편입니다. 단맛 나는 소스랑 같이 있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적당했어요. 창펀은 임페리얼 트레저 슈퍼베이징 덕 쪽을 좀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딤섬은 상당히 맛이 국내 스타일이라 중국식 중식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것 같은 맛입니다. 이런 거는 다 맛있긴 하네요. 굴소스 베이스의 해삼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게 해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리도 같이 나왔어요. 해삼이 중식 재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싼 위치에 있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싸고 돌기가 뾰족하게 잘 생기고 잘 말린 애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요. 중식 재료들 중에서 비싼 걸 생각해보면 샥스핀이 있네요. 샥스핀은 중식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사용되긴 하지만 중식 요리 코스에 은근히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샥스핀은 사어 관련 말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맛이 그렇게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소스 맛에 먹는 느낌인데 그런데 또 잘 맞는 것들은 그 묘한 맛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제비집도 비싸죠. 비싼 제비집도 이게 사실 이걸 왜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나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코스 요리 같은 데 나오면 식감이 묘해서 잘 먹긴 하는데요. 비싸게 주고 먹는 거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삼은 저도 좋아합니다. 적당히 겉면이 꼬들거리면서 안쪽이 부들부들해서 식감도 괜찮고요. 그 묘한 향이랑 이렇게 잘 맞는 굴소스나 아니면 홍소 소스가 잘 어울려서 나오면은 잘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삼도 얘도 가격이 문제인데 해삼 퀄리티에 따라서 이것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날 먹었던 해삼은 58달러였으니까 저 한 접시가 7만원 정도 했던 거네요. 이거는 같이 나온 거위발 물갈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행이 보더니 못 먹겠다고 해서 제가 다 먹었어요. 물갈퀴 쪽이 쫀득쫀득합니다. 닭발이랑 비슷해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불닭 소스에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복, 말린 전복도 비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사서 먹어도 비싸고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면 더 비싸죠. 이거는 완전히 말린 거는 아니고 조금만 말린 애들이었는데 저게 6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 한 마리가 8만원 정도 하는 거네요. 열심히 말린 건전복은 가격대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여기도 있었어요. 한 마리에 40만원 정도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요 정도만 먹었습니다. 많이 잘 말린 전복은 중국에서도 사치품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한 마리에 100만원짜리 있다고 하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맛있었어요. 조금 말린 전복이지만 말린 전복이 그냥 전복찜이나 활전복이랑은 좀 다른 풍미가 있습니다. 식감은 좀 쫄깃한 편이고요. 소스랑도 잘 어울리고 감칠맛도 이게 강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도 맛있는데 그 40만원 하는 애들은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했는데요. 가격이 압박이 좀 많이 있어서 못 먹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가든 음식인데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레이가든은 원래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요. 그냥 브이로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추천이에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호텔을 옮기고 나서 무지개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바쿠테를 먹으러 이동을 했는데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무지개 경찰서부터는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 넣어볼게요. 일행이 무지개 경찰서에서 사진을 90장 정도 찍었는데 한 장 건졌다고 하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90장이면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상황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